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최근에 한류 컨텐츠의 강세가 확인되면서 관련주로서 분류할 수 있는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 분석에서 나오는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한 매매 시에는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인지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이제 그 DB 금융 스펙 7호가 코퍼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한 거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으로 좀 분류를 해봤을 때는 OTT 플랫폼 사업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시총은 작은 종목이에요. 1386억의 시총이고 코스닥 순위로도 727위, 그리고 외국인 보유 지분이 거의 없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제작사 및 방송사로부터 콘텐츠 권리를 구입을 해서 일본의 주요 방송사, 그리고 DVD 유통사, OTT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타 사업으로는 네트워크를 연계한 화장품 이커머스 사업 및 자막 제작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그 위에 방금 말씀드린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최근에 그 한류 콘텐츠 열풍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고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는 일단은 이 폐쇄적인 일본 콘텐츠 시장에서 한류 콘텐츠 배급 1위 업체예요, 이 코퍼스 코리아라는 회사가. 그래서 일본 내 OTT 시장이 또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가수 음반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그런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 소장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OTT 시장도 그런 이제 특성이 어떻게 보면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시장이고, 이 안에서 한류 콘텐츠 배급 1위의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고요, 폐쇄적인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 폐쇄적인 일본 콘텐츠 시장에서 한류 콘텐츠 배급 1위 업체로서 일본 내 OTT 시장의 확장에 따라서 수혜주로서 부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본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뉴스에서도 코퍼스 코리아를 언급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 코퍼스 코리아가 K 컨텐츠 내 일본 시장 최강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2000년대 초에 폐쇄적인 일본 시장을 이미 선점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기사 내용 보면 일본향 한류 콘텐츠 배급 1위 업체인 코퍼스 코리아는 K 컨텐츠 상승 흐름에 합류한 곳 중 하나다. 그래서 일찍 2000년대 초반에 일본 시장에 진출한 덕에 계속해서 경제적 혜자를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본의 이런 배급 시장, OTT 시장에 대해서 향후에 긍정적인 전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면은 코퍼스 코리아의 매출 비중을 보면 판권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판권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금 한류 콘텐츠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먹히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이 좋고 소장의 욕구가 강한 일본 시장을 선점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본향 배급 매출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전망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OTT 바람이 불고 있고, 일본의 문화 소비자들은 소장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는 방영 시장에서 30%를 차지하는 TV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약 60%를 DVD 시장이 차지했다고 하죠. 굉장히 DVD 시장의 비중이 높은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컨텐츠를 물리적인 형태로 저장하려 하는 일본의 매니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소장 문화를 코로나19와 OTT가 흔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공격적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등 OTT란 거대한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 아마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 아마존의 콘텐츠도 코퍼스 코리아가 계약을 맺어서 비즈니스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은 뭐냐면, 오징어 게임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흥행 돌풍으로 중소형 콘텐츠 관련주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조명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중소형 콘텐츠 관련주들은 지금 국내에서도 여러가지 종목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뉴라든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에이스토리, 사마 네트워크스, 코퍼스 코리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코퍼스 코리아 뿐만이 아니라 이 콘텐츠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전부 다 수혜를 보고 있고 향후에도 그 모멘텀이 언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말고도 향후에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들이 수혜를 입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콘텐츠 관련주랑 다르게 수익적으로도 지금 이 눈에 증명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뭐 적자 중인 회사도 많은데, 이 코퍼스 코리아는 다른 중소형 콘텐츠 관련주에 비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는 이 콜옵션을 포함한 전환사채 발행이 최근에 완료가 됐어요. 300억 정도의 전환사채가 발행이 완료가 됐는데, 이렇게 이 콜옵션을 포함한 전환사채다 보니 향후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이 회사 입장에서 좀 유리한 상황이 됐을 때 얼마든지 콜옵션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지금 확보된 현금이, 이 300억이라는 현금이 향후에 사업 영역을 확장함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콜옵션이 포함된 전환사채가 완료됐다라는 것에 대한 기사 내용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의 기사에 9월달 기사고, 지배력이 안정된 코퍼스 코리아가 콜옵션에 대한 뭐 꽃놀이패를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전환사채가 완전적으로 발행돼서 300억 원의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신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매도 청구권, 콜옵션을 설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행 내역에도 보면 나와 있고, 무기명식의 이제 3호 전환사채고, 그래서 이제 전환 청구 기간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 8월부터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주시고, 콜옵션 35%를 설정했기 때문에 방어 수단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도 나와 있고요. 콜옵션의 대상과 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안정적인 지배력 바탕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꽃놀이패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좋은 모멘텀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코퍼스 코리아가 내년부터는 드라마 제작에도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K증권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코퍼스 코리아의 배급 사업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일례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내 콘텐츠를 직접 선별하고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다며, 아마존 회원 매출 수익을 배분받게 되는 등 배급 사업의 영역을 확대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렇게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드라마 제작에도 박차를 간다는 내용인데, 몬스터 유니온과 공동 제작한 달리와 감자탕이 내달 22일부터 방영될 예정이고, 올 4분기 매출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나왔고, 그리고 내년에도 2개 정도의 드라마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좀 전에 또 이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존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죠. 이 아마존과 코퍼스 코리아가 비즈니스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사 내용은 예전부터 좀 심심찮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코퍼스 코리아는 일본 현지법인인 코퍼스 재팬을 통해서 아마존과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건 예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아무튼 콜옵션을 포함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300억이라는 현금을 손에 쥐었고, 그걸 통해서 드라마 제작이나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수익성이 우수한 일본 내 한류 콘텐츠 시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중소형 콘텐츠사와는 다르게 이제 수익성이 이미 눈에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코퍼스 코리아는. 그리고 향후에도 실적 증가가 꾸준히 예상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수익성이 우수한 일본 내 한류 콘텐츠 시장을 확보하여 실적 증가가 꾸준히 예상됨으로써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실적 올해 상반기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 보는데,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지난 상반기 코퍼스 코리아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45% 증가한 137억 원 상반기 매출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07.5% 증가한 47억 원.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 수치죠. 매출이 137억인데 영업이익이 47억이에요. 그래서 이는 일본 OTT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OTT 인기 차트에 한류 콘텐츠가 다수 랭크됨에 따라서 매출이 상승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넷플릭스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국내 콘텐츠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또 일본에서도 흥행을 한다면 이런 매출 성장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콘텐츠 영역 확대 및 오리지널 판권 개발을 통한 원소스 멀티 유즈 사업 등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제작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다음 해부터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 이렇게 이제 이 보고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중소형 콘텐츠보다 훨씬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물론 예상치이긴 하지만 올해 매출액의 예상 217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33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순이익도 올해는 21억 정도지만 내년에는 60억 이상 급증하는 그런 예상을 또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매력 있는 중소형 콘텐츠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시총이 1385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콘텐츠 관련주도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급속도로 시총이 증가하거나 외형이 성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한류 콘텐츠 하나만으로 넷플릭스 가입자가 몇백만 명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직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일본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건 좀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코퍼스 코리아의 투자 모멘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 폐쇄적인 일본 시장을 이미 확보함으로써 향후에 일본 시장에서 OTT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수혜주로서 부각되고, 두 번째는 오징어 게임의 흥행 돌풍으로 중소형 콘텐츠 관련주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명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콜옵션을 포함한 전환사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돼서 300억이라는 실탄이 확보된 상황이고, 추후에 사업을 확장함에 있어서 이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익성이 우수한 일본 내 한류 콘텐츠 시장 확보했고, 향후에도 실적 증가가 꾸준히 예상됨으로써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 충분하다. 이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은 이 코퍼스 코리아는 제가 봤을 때는 시세가 뭐 상승 2파나 3파 나오지 않고 지금 꾸준히 N자형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분명히 이 시세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계단식으로의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시총 1385억,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은 수준인데 정고점이 4695억 원이죠. 정고점이 주가 기준으로 4695원이죠. 이렇게 치면은 현재 가격에서 한 20% 이상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봐도 시총이 2천억 정도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컨텐츠 관련주들, 예를 들면 뭐 뉴라든지, 그리고 키가리 스튜디오라든지, 유즈웍 스튜디오라든지, 혹은 버키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고점을 연이어서 돌파하거나 그 부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코퍼스 코리아도 충분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으로도 상당히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이 안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정고점 정도, 시총으로 치면 2천억 정도의 시총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 종목은 소형주기 때문에 또 아까 외국인 보유 지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수급상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 매도세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종목 자체를 오르고 내리는 그런 매수 주체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좀 더 이어진다면 충분히 정고점 근처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추세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들 말씀드리면 특히나 이런 시총 작은 종목들인 경우에는 한 번에 막 비중을 크게 실는 거 절대 권하지 않고요. 지지 구간이 명확한 종목이니까 오히려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받아서 지지를 받을 때 혹은 현재 구간에서 매수나 편성을 할 때는 그 비중을 좀 적은 비중으로 해서 평단 관리랑 비중 관리를 해나가면서 익절 타이밍을 노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종목이 저는 지금 시장에서 유명하지 않지만 충분히 얼마든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시장 자체가 지금 불규칙한 거를 감안해서 너무 단기적인 결과를 내려는 거는 좀 욕심이고요. 시장의 조정이나 상승을 다 이렇게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 안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감으로써 결과를 내시는 것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분석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MP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오늘 급등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아무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